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중국 의존 딜레마, 미중 대립 격화된 대미 압력 수단 가능성 우려. 전기차 대기업 미국 테슬라가 미중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흔들리고 있다. 2021년 2분기 테슬라의 EV 세계 판매는 중국 시장 호조로 분기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근저에서는 품질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 당국과의 알력이 눈에 띈다. 중국에서의 판매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리스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니케이가 4일 보도했다. 테슬라가 발표한 2분기 EV 세계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배 늘어난 20만 1,250대로 분기로서는 사상 처음 20만 대를 넘었다. 미중의 두 공장에서 생산하는 주력 차량 모델 3과 파생 차종 모델Y의 판매 대수가 2.5배인 19만 9,360대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테슬라는 지역별의 판매 대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조사회사인 마크라인즈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중국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배인 약 5만 9,300대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동안 2.8배인 약 4만 300대를 판 미국 시장을 크게 웃돌았다. 2019년 말 상하이에서 현지 생산을 시작한 지 2년도 안 돼 중국이 테슬라의 최대 시장이 됐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품질 대응을 둘러싸고 테슬라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상하이 국제자동차 쇼에서는 충돌 사고를 냈다는 테슬라 차량의 여성 소유주가 테슬라 부스의 전시 차 지붕에 올라타 브레이크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다. 이는 중국 국영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도 이상 가속 등의 문제가 보고됐다며 테슬라를 압박하고 있다. 테슬라는 6월 하순 자율주행 시스템 결함을 이유로 중국에서 2019년 이후 판매한 28만 6천여 대를 리콜하겠다고 신고했다. 무선통신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로 해결하겠다지만 리콜 대상 차량은 같은 기간에 중국 판매 대수의 90%를 초과하는 규모다. 중국에서는 안보 갈등이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게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많다. 2017년에는 주한미군의 사드를 둘러싸고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돼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3위 안팎이었던 현대차는 불매운동으로 장기적인 점유율 후퇴를 겪어야 했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중국 정부가 외자에 의한 단독 출자를 처음으로 인정한 자동차 공장이다. 테슬라는 일비 유럽의 자동차 업체에 앞서 EV의 현지 생산 체제를 정비했지만 가동 2년이 채 못 된 지금은 정치적인 풍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테슬라는 상하이시에서 EV 공장 용지의 추가 취득 계획을 중지했다. 원래 계획은 기존 공장의 부지를 확장하고 공장을 증설해 유럽과 일본, 미국 등에 수출하려 했으나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생산 비중을 제한하는 방침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중국 리스크는 성장 계획에 위협이 된다며 테슬라주의 하락을 전망해 적극적인 공매도를 거는 움직임도 있다. 미중 대립이 한층 깊어지면 테슬라가 미국 측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중국의 좋은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추적금지 위반한 중국 앱 강력 제재. 틱톡,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앱들이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을 오해하려다 호되게 당했다. 애플이 앱 추적 투명성 규칙을 피하려고 시도한 일부 중국 앱들의 업데이트를 막아버렸다고 애플인사이더가 5일 보도했다. 앱 추적 투명성은 애플이 iOS 14.5부터 새롭게 도입한 정책이다. 그동안 iOS에서 개인정보 추적대 옵트아웃 방식을 적용했던 것을 iOS 14.5부터는 옵트인 방식으로 바꿨다. 이용자가 동의한다고 의사표시한 이용자에 한해 개인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치 적용 이후 많은 앱들이 이용자들의 동의를 끌어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자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중국광고협회가 아이폰 사용자 식별 시스템인 CAID를 개발했다. 앱 개발자들은 CAID를 통해 사용자의 IP 주소와 브라우저, 휴대폰 기종 등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식별자를 발급한다. 발급되는 식별자 중에는 휴대폰의 고유 식별 번호도 있다. 중국광고협회는 iOS에서 사용되는 광고 식별자 대체 수단으로 CAID를 사용해왔다. 이런 방식으로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을 사실상 오해해왔다. CAID 문제가 불거지자 애플이 곧바로 보복에 나섰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때 CAID 지원을 추가한 앱들을 차단해버렸다.
해당 앱들을 더 이상 앱스토어에서 유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이다. 중국 광고협회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CAID에 중국 정부가 연루돼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 CAID와 관련된 기업들이 애플 정책 위반이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애플인사이더에 따르면 이번에 애플 제재를 받은 일부 기업 관계자들은 CAID가 애플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지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 이 문제를 놓고 애플과 적극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폭스콘 바이온텍 코로나 백신 구매 체결. 대만 TSMC와 폭스콘이 독일 바이온텍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공급받는다.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대신 공장, 폐쇄 여부 등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달려있는 민간 기업이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TSMC와 폭스콘은 바이온텍과 백신 구매 계약을 맺고 각각 500만 회분을 조달한다.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중화권에서 바이온텍의 판매를 전담하는 상하이 푸싱 제약,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논의 중이다. 양측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상태로 최종 계약 성립까지 법률 문서 검토 등의 절차를 남겨뒀다. 백신은 독일에서 대만으로 직접 배송된다. 다만 글로벌 백신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공급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다. TSMC 측은 아직 진행 중인 작업이라며 현재로선 추가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만 당국은 백신 구매를 위해 수개월 동안 바이온텍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백기를 든 정부는 지난달 18일 TSMC와 폭스콘이 백신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만난 테리 구 폭스콘 회장은 바이온텍과 백신 구매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에 나선 지 약 보름 만에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현재 대만의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 기준 9%에 그친다.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 5월부터 타이베이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올해 5월 초까지 한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 수를 유지했지만 5월 말 1일 확진자 수 약 700명까지 치솟았다. 점차 안정화돼 1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당국은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만 선거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내달 28일 예정된 4건의 국민투표고 오는 12월 18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바이온텍은 미국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회사다. 백신 개발에 착수한 지 11개월 만에 성공,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팔란티어 투자 소식입니다. 은둔의 기업 팔란티어 스펙 기업 집중 투자. 미국 빅데이터 전문 회사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의 합병으로 성장을 노리는 스타트업들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맺어 수익을 올린다는 전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팔란티어는 스펙 합병 8건의 상장 지분 사모펀드로 참여했다. 투자액은 1억 달러가 넘는다. 구체적으로 독일 에어택시 개발 스타트업 리리움 4,100만 달러, 미국 산업용 로봇 전문 업체 사코스 로보틱스에 2,100만 달러, 태반을 활용해 치료제를 연구하는 미국 생명공학회사 셀룰레리티에 2천만 달러, 스위스 글로벌 신약기술 지주업체 루이반트 사이언스에 3천만 달러를 투입했다. 영국 원격 의료 스타트업 바빌론 헬스 커넥티드카 데이터 업체 위조, 미국 디지털 치료제, 분야 선두 업체 피어 테라퓨틱스 온라인 소매업체 박스드도 투자 명단에 포함됐다. 시암 상카르 팔란티어 최고 운영 책임자는 투자 전문지 베런스에서 팔란티어는 3월 말까지 현금 24억 달러의 10% 미만을 쏟았다고 밝혔다. 팔란티어는 투자 기업들과 단연간의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PIP 참여와 소프트웨어 판매를 맞거래하는 방식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 팔란티어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다.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테러와 돈 세탁, 마약 거래 등 범죄를 포착하는 팔란티어 고담, 금융사기 피해 방지, 내부 비리 감지, 제품 생산 관리 분석 등을 제공하는 팔란티어 파운드리다.
전자는 미국 정부기관, 후자는 민간 기업이 주로 쓴다. 팔란티어는 지난해 상반기 세계 125개 기관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팔았다. 팔란티어는 지난 1분기 3억 4,123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정부와 상업 부문 매출이 모두 두 자릿수 뛰며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했다. 다만 단기순 손실은 1억 2,347만 달러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팔란티어는 페이팔의 창업자인 피터 틸이 2003년에 세운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회사다. 미국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 국가안전보장국, 해병대, 식약청 등 주요 국가기관과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쿠팡 투자 소식입니다. 갑질 시험대 오른 쿠팡. 공정위, 다음 달 제재 절차 착수. 쿠팡이 본격적인 갑질 시험대에 올랐다. 쿠팡의 양대 축인 직매입과 오픈마켓 사업 모두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각종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오픈마켓 사업에 대한 조사는 특히 그 추이가 주목된다. 5일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갑질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과 최저가 납품 등을 강요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LG생활건강이 신고한 내용뿐 아니라 기존에 직권조사 중이던 내용까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오픈마켓 사업과 관련해서도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쿠팡은 검색 결과에서 자체 브랜드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위쪽에 보이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쿠팡 약관을 보면 판매자는 쿠팡에서 파는 모든 상품의 거래 조건을 다른 대면, 비대면 판매 채널과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 쿠팡이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진 아마존은 비슷한 조항을 운영하다가 비판이 일자 미국과 유럽에서 이를 폐지한 바 있다. 혐의별로 제재 수위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조작 건에서는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뿐 아니라 제재 수위가 더 센 시장지 배적 지위 남용도 인정됐다. 네이버가 비교 쇼핑 서비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지 배적 지위를 인정받기가 수월했다. 반면 쿠팡의 경우 오픈마켓 시장에서 점유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저가 보장제와 관련해서는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가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최저가 보장제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이 거론되는데 이는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업체들에 대한 일종의 갑질을 뜻한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입점업체들에 대한 오픈마켓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의 판례는 계속적 거래 관계가 존재하며 거래의 존도가 상당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봤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다. 오픈마켓 소비자들의 멀티호밍 여부가 관건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배달앱 625의 최저가 보장제 건에서는 음식점에 대한 딜리버리 기여로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됐다. 위원회는 당시 625가 배달앱 시장 2위인데다 625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상당수가 멀티호밍을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소비자들이 멀티호밍을 한다면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될 수 있다.